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큰 변동성이 곧 나타나게 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여러 해석들이 뒤섞였지만 그럼에도 낙관론이 더 우세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AI 거품론에 대한 불안감들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또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미국의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 대비로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GDP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점은 고용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꽤 견고하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즉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기조와는 부합되지 않는 결과들이 두 가지 다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9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86.2%로 높은 수준의 베팅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마감 수준보다는 소폭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러 이사가 지난 7월에 미셸 보우만 이사와 함께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생각은 지금 더 강해졌다라고 밝히면서 9월에 금리를 0.25%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이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물가가 더 잘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그 수치 자체가 더 크게 나온다. 즉 관세 여파들이 예상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격이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요. 다음 주에 고용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꾸준히 발표되는 이 거시경제 지표들을 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다음 주를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의 관심사가 고용으로 옮겨진 만큼 비노 고용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다 순유입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로 거의 4배 가까운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단기적인 온체인 시그널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에 있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이 시그널은 결국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방향성이 추가적인 조정을 더 받게 될지 아니면 반등하게 될지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즉 앞으로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 변동성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변동성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매수 매도 수요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의 수익 상태 비율 지표입니다. 현재 이 지표가 90%보다 높은 구간에 머물고 있다가 90%딱 경계선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임계치에 도달을 한 건데요. 과거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 수익 상태 비율은 75%가 평균치였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의 경우에 9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까지도 계속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강세장에서 중립 구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급의 큰 비중이 이익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힘을 냈을 때는 유포리어 단계로 더 강하게 진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구간을 하회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따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정규화 주소 활동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지표가 124K 신고점을 경신했던 그 구간에서는 60%였는데 현재는 30%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온체인 거래 강도가 냉각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단기 공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체인에서 이동되는 코인이 줄어들면서 매도 압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를 연간으로 살펴봤을 때는 30%에서 40%로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 몇 달 동안에 더 높은 가격에서 이익 실현 의지가 있는 보유자 풀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강한 매도 활동이 나왔을 때가 2023년 9월이었는데 이때가 85%를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도 활동은 감소하고 있고 장기 매도자 기반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점에 이르지 못했고 중간 단계 정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강세장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는 시그널이죠.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는 상대적인 미실현 손실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도 최근에 손실이 꽤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인 미실현 손실이 0.5% 수준으로 약세장의 극단적인 수준들, 즉 크립토 윈터가 절정에 달하는 구간에서는 30%를 더 월등하게 넘어서는 이런 구간들과 비교하면은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수의 보유자들이 여전히 이익 상태이고 아직까지 약세장 국면으로는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 불스코어 지표에서는 현재 빨간색이 이렇게 표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세장 시그널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불투명하고 중요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또 이 지표를 통해서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통해서 이 같은 시그널들 한 번만 더 중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현재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세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시 양수로 속 시원하게 전환을 해서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 랠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동안에 들쭉날쭉한 움직임들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아주 소폭 또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패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9월에 FOMC 미팅 전까지는 조정 장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강조드렸지만 현재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지표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흐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구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 108.9K를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109K 정도라고 봤을 때 이 109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 구간에서 가격을 상회하거나 거의 인근에 있는 또 중요한 온체인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1개월에서 3개월 보유자의 실현 가격 구간입니다. 현재 112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더라도 109K에서 112K 요 사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112K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반등했을 때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저항 구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온체인 관점에서는 녹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인데요. 현재 1주에서
1개월 동안 보유한 투자자의 실현 가격이 117.3K로 현재 가격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구간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모르고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매도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3K에 있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증가율이 감소된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중요한 지표 하나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꾸준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또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에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또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바이낸스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출금하거나 디파이에 예치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강한 수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또 헤드라인 위주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JP모건이 그동안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을 꾸준히 제기해온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JP모건이 비트코인의 6개월 롤링 변동성이 올해 초 60%에서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30%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하락하면서 기관들에게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 변동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3% 증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금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바네크가 기업의 비트코인 매집이 폭증하고 있고 채굴자보다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들이 매집한 물량이 현재까지 63만 8천 개가 넘는데, 현재까지 수치가 이미 지난해 전체 매집 물량 12만 개보다도 5배 많은 수치이고, 남은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는 100만 BTC 이상을 기업들이 매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9월 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로이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두 아들이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바네크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네크의 CEO가 앞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더리움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향후 3년 동안에 8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의 미래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매일매일의 변동성보다는 향후 1년, 3년, 5년을 두고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초창기라는 것을 잘 인지하시면서 투자 전략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심사를 연장을 했는데요. 자, 이 스테이킹이 ETF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변혁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허용을 했을 때는 앞으로 출시되는 레이어 1 기반 알트코인 ETF에 모두 다 스테이킹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허용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또 크게 환호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양상은 전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보라색과 빨간색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전체적인 바이낸스 현물 CVD 흐름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22평선 상단을 지켜내고 있고 점차적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과 52평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즉 추세가 아직까지 강세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이에서는 어떤 무빙이 나타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현재 RSI가 중립 구간인 50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점에 와 있고 MACD 상으로도 이 약세 추세가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상승의 움직임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현재 숏 포지션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롱 포지션 대비로 월등하게 114K의 밀집이 되어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1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11.1K의 또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숏 포지션 밀집도가 월등하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비트코인의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합니다. 현재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115K에 형성되어 있고 현재 가격 구간보다 또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